퇴근을 하는 길에 이제 빨리 응급실 가봐라 해서 갔는데 구급일지 봤을 때는 한 6시쯤에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도착을 하셨고 사망은 이제 10시, 오후 10시 좀 넘어서 네, 그렇게 영상을 봤는데 계속 그 좀 답답해 하시고 갑자기 아빠가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. 문을 열고 아빠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문이 열리질 않아서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도 처음에 문을 못 여시다가 안 됐나 봐요. 그 구급활동 일지에도 보면은 안전문 개폐가 늦어져서 그 심폐소생술이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. 네, 보통 골든타임이 5분 내외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은 이미 지난 상태였던 거예요. 한 7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. 많이 안 좋은 케이스였다라고. 아빠가 그 의식을 딱 잃을 때 그거를 핸들을 좀 이렇게 트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했으면 달리고 있던 버스였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가 났을 건데 네, 다행히 그 바로 인도 그쪽에 딱 세워져가지고 아무도 안 다쳤거든요. 취객분들 그리고 거의 뭐 아들, 딸뻘 되는 분들이 무임승차를 하셔서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네가 뭔데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. 에코 시스템, 운전 시스템이라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내려주는 점수를 딱 못하면 불이익이 좀 있었나 봐요. 이제 쉬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예요. 계단이 진짜 많아요.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고 내려와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 돈통 수거함도 해야 되고 버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버스에서 주무시거나 그 노선 자체가 강남 쪽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. 시간이 늦어지면 그 승객들이 또 회사에 전화를 해요.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냐? 그럼 아니면 또 아빠가 도착했을 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. 아빠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가슴 통증이 있나 보다.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또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아빠가 심근경색이 온 거다. 왜 주사를 맞아가지고 주사 맞고 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. 근데 병원 그 대학 응급 교수님 하신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대요.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동일한 대답을 다 들었고 원래 아빠가 강동성심병원을 11시인가 그때 예약을 해놓으셨는데 배차 시간이 늦어지면은 또 한 소리를 들으니까 아빠가 그게 싫어서 취소를 하신 거예요.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신청 그 인정 기준이 근로시간으로 하시더라고요. 근데 평균 52시간? 이거를 정하시 12주를 보더라고요. 저희 아빠가 12주를 풀로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이 12주 중에 마지막 주 11월 달 초쯤에 아빠가 이제 속닥기사 계약이 끝나서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쉬시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신 거거든요. 근데 그 일주일이 비니까 주 평균 52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. 이렇게 됐죠.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판단할 때 과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나마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량 지표가 근무 시간인데 너무 근무 시간만 봐서 좀 안 된 거죠, 강용욱님은. 그러니까 네. 근무 시간이 조금 모자르세요.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정량적인 시간에는 좀 모자라서 불승인이 난 건데 그 시간 이외에 가중 요건들이 있는데 심근경색에 이를 만한 것은 아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좀 한 거고 근무 시간을 너무 공단에서는 좀 짧게 본 거죠. 예를 들면 출차를 뭐 아침 7시에 하면 운전기사분들이 그 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. 차량 점검도 한다든지 청소도 한다든지 운행일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짧게 판단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문제가 된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. 결과는 좀 어떻게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강용훈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셨어요.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 근무 안 하실 때는 항상 산에 다니시면서 5년 전부터는 소화불량 걸려서 이것도 이제 요양급여 내역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안 되는 거죠. 근무 시간이 좀 안 되면 공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걸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좀
객관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어요. 안타깝죠. 다른 여러 가지 가중 요건도 있는데 심사 중에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를 아, 했다고 네, 들었어요. 네. 왜 제자 본인이 안 오시고 왜 제가 따님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무 당황해서 이게 말을 못했거든요. 제가.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위원분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다. 그러면서 뭐 어쨌든 유가족분들한테 좀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순간에도 저한테 이해를 바라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이제 화가 났죠. 저희가 무조건 잘못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꾸면서 어쨌든 산재 인정은 될 수가 없다. 어쨌든 재심을 기다려야 된다. 명백히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데 산정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좀 안전문 개선? 약간 그런 걸 얘기했죠.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빠는 충분히 살아 계실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지체돼서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니까 기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거기는 하지만 정작 기사님들이 위급 상황에 계실 때 분명히 저희 아빠만 그런 거라는 법은 없거든요. 그걸 열지 못해서 저희 아빠처럼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게 되시면 이거는 번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회사 측에 굉장히 좀 서운한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쵸. 아무래도 회사에서- 아빠 회사 동료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고 하면서 그 꽃을 들고 와서 이제 아빠 추모를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회사 쪽에서 듣고 저희 오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. 왜 저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.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불러다가 뭐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. 확실한 건 돈은 우리가 주지 저쪽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. 개인이 회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10년 넘게 남았던 곳이니까 믿자 하고 그 동료분들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회사 말을 들었거든요. 이제 들었는데도 그 산재 기간 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불승인이 나고 이제 산재가 불승인이 된 거면 자기네도 큰 뭐 그런 건 없다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현금 500만 원을 이제 건넨 거죠. 회사에서 주는 그 위로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아빠가 받아야 했던 돈에 이렇게 동료분들이 10,000원씩 이렇게 걷어서 한 거를 합친 게 500 정도 되는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아빠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. 저희 아빠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만약에 불승인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재판까지 간다고 그 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보려고